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요즘 제 일상을 보면은 나갔다가 들어와서 영상 찍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기록하고 또 회의하고 이거의 반복인 것 같은데 옛날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막 시장이 살아났다, 이제 막 호황장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이 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가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 말은 22년도 시장이 여러분이 가격이 하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땅바닥 밑으로 내려가서 한 지하 10층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공기가 잘 안 통하는. 그러니까 지하 10층쯤 가니까 공기도 안 통하고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 지경까지 갔다가 이제 빛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효과인데 저는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일이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니까 이런 약간 활력소를 느끼는 거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야, 요새 뭐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야, 불장이래 이런 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종종 중개사 사장님 만나면 요새 제가 계속 다니니까 만나셨을 때 예전처럼 예전에처럼 만났던 분들은 아무도 안 올 때 먼저 왔다가 남들이 올 때 팔고 나가니까 제가 또 들어오니까 뭐뭐 대표 뭐 왜 또 와 이렇게 또 설레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운이 좋았던 거고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어야 오늘 영상에 영양가가 있을 거예요.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14기 접수는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잠실 S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요번 시장을 그냥 떠나보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집을 사라 팔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번 시장이 지나가고 나면은 나는 이번 시장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게 쌓이고 내 경험이 더해지면은 나중에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장, 22년도, 23년도 초반까지의 시장이 그냥 날아가 버리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게 사람마다 격차는 심하지만 뭐 그렇게 여러 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좀 보여드릴 건데 편하게 쭉 보면서 그냥 배우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저놈 말이 맞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데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 잠실 S예요. 잠실 S를 보면 최근 거래 내역을 보시면 18억 7천이었다가 19억 8천이었다가 21억 4,500이에요. 맞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 느낌이 안 오는데 언론 기사에 뜨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18억 7천에서 21억 4,500에 팔렸으면 여러분 얼마 차이가 나요? 대략 2억 5천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뒤에 거 빼버리면 3억 차이가 나요. 근데 언론 기사에 이 잠실 S가 갑자기 저점 대비 2억 5천이 뛰었다. 한 달도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름 만에 2억 5천 뜬 잠실 S 이렇게 기사가 나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별 감흥이 안 오는데 그런 기사가 쏟아진다. 그러면 분위기가 또 잡히는 거예요. 올라가나 보다. 빨리 사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런 거를 큰 신경을 안 썼거든요. 사람들이 나가보면 다 티가 나니까. 근데 22년도에 거래량이 아예 거래가 소멸되니까 이게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간다, 얼마가 떨어졌다 이런 걸 계속 다루면은 사람들이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얘네가 동호수가 다 달라요. 여기 동까지 나오잖아요. 이 보시면 동호수가 여기 엘스 살고 계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달라요. 누구는 한강 보이고 누구는 여기랑 가깝고 누구는 초등학교랑 가깝고 누구는 소음에 시달리고 누구는 층이 낮고 여기 애들 또 놀이터 근처는 소음도 꽤 있거든요. 다 달라요. 도로가도 있고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놀이터 바로 앞도 있고 또 다른 단지 가면 테니스장 앞도 있고 테니스장 밤에 치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또 9호선에 2호선 가깝고 또는 한강이 보이고 층마다 다르겠죠. 일몰일까지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얼마나 급한가, 인테리어가 얼마나 돼 있는가, 잔금위를 나한테 얼마나 맞춰주는가. 또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거래일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격차가 나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여기 엘스 있죠, 여러분. 엘스 2억 원 정도는 언제든 차이가 났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좀 분위기 좋을 때도 돌아가 볼까요? 21년도? 여기 21년도거든요, 여러분. 21년도는 보세요. 23억 8천이에요. 저 지금 대충 내린 거예요. 23억 8천이었다가 25억 8천이에요. 이게 2억이 오른 거예요? 아닐 거예요. 동호수 차이일 거예요. 이거는 리센츠도 마찬가지예요. 리센츠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20억 5천이죠.
여기 저가 대충 찾아보면은 18억 9천이죠. 그럼 이거 따지면 1억 5천은 오른 거거든요. 이거 기사 내보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2층이잖아요. 또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21억 4천 있네요. 18억 9천이랑 21억 4천이면 얼마 차이예요? 그냥 대략 해서 대충 계산해도 2억 5천이에요. 그럼 얘도 2억 5천이 오른 거예요. 그 전에 동호수의 차이를 봐야 돼요. 제가 지금 굳이 이 영상을 왜 찍냐? 하락기 때 이걸로 이 기사를 찍어냈잖아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기에는 18억 9천 팔렸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 2억 떨어졌다. 2억씩 떨어졌다. 잠실 대장주 2억씩 떨어졌다고 기세가 도배가 됐고,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심한 게 더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보실래요? 이런데 저기서 엄청 다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거 어떡하실래요? 얼마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상계주공 16단지면요. 인기가 없거든요. 뭐 여기 계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팩트니까 16단지, 14단지, 특히 13단지는 인기가 없어요. 15단지는 이제 공무원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여기 보시면 얼마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의 대충 따져도 거의 3억 원 가까이 올라간 거거든요. 2억 원 넘게. 이것도 2억 5천 올랐네요. 근데 잠실 20억짜리 아파트가 2억 오른 거랑 이거 아시겠지만 5억짜리 아파트가 2억 오른 거랑 퍼센테이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직거래가 뜨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직거래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한테 저 비난하시는 분들 뭐라 그래요? 너 직거래는 왜 네 맘대로 빼? 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직거래 칠까요? 저 이거 안 친다니까요. 그대로 말씀드려요. 저는 반대로 가도 얘기 안 해요. 오늘 금리 안 올렸죠. 금리 계속 안 올라가면 시중금리 내려가면 부동산 올라갈까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금리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런데 22년도 시장은 참 희한했어요.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경제 위기 때처럼 그냥 짓눌러 죽인 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세금 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했던 시장이고 이런 직거래나 평소에 동이나 호수 때문에 10% 안팎으로 차이 나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누군가 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만약에 언론에서 옛날에 재미 봤던 기억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자극적으로 다룬다? 전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옳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5억 3천, 6억까지 갔다가 4억까지 떨어졌잖아. 이거 2억 떨어진 거 있죠, 여러분. 이건 기사에 나왔었어요. 상계 주공 재건축 안 먹힌다. 이제 끝났다. 기대심리 끝이다. 단지별로 2억 3억씩 뚝뚝 떨어졌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쓰실 거냐고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2억 5천 반대로 급등했다고 쓰실 거냐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단지 나가보시면은 매물이 5억대 있어요. 물론 그건 네이버고요. 나가보시면 달라요. 나가보세요. 그러면 5억, 6억대, 6억대 매물 있거든요. 6억대의 매물이 있는데 누가 7억 3,100에 사요? 그럼 이건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건데 그동안 거꾸로 이런 식으로 내려간 단지를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뤘잖아요. 제가 요새 화성시 나가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원시랑.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쭉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낙찰가, 그러니까 시세에 비해서 낙찰가나 들어오는 사람 수가 달라요. 여기 지금 다른데 부천도 마찬가지고 부천 다녀왔는데 이거 보세요. 28명 들어왔고 86%에 팔렸어요. 근데 보세요. 62%에 팔렸죠, 여러분. 62%에 팔리면 뭐라 그래요? 반값에 나갔다. 경매에서 안 팔린다. 유찰된다. 유찰된다. 반값에 팔린다. 근데 30명 들어와서 86%에 받아갔어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사건 번호가 2020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면은 사실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낙찰가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기사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낙찰가율이 50% 됐다. 60% 됐다. 2회 유찰은 기본이다.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또 어떤 거 보면 아까 몇 명이었죠, 여러분? 아까 수원 보셨죠? 뭐 이런 거 만약에 써버리시면은 81명 들어왔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 뭐 법원에 가면 법원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북부지방 이런 데 작거든요. 의정부 지방법원도 작고 그런데 80명 한 건 들어오면은 꽉 차요. 그러면 사람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이걸 또 거꾸로 언론에서 쓴다고 시장이 살아난다, 막 움직이고 있다, 뛰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22년도에 웃은 데는 언론사랑 은행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다 죽어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제공했던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자면 경매 시장도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옛날이랑은 다르는데 경매 시장은
구축 매매 시장에 비해서 사람이 계속 있어 왔어요. 여기는 워낙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여기가 또 업이 따로 상승이 됐잖아요. 상승기 때 학원도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람은 있었는데 확실히 늘었어요. 낙찰 받아가고 싶은 분도 늘었고 들어오는 분도 늘었고 낙찰가액도 현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보다 좀 높아졌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도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현실을 보려면 22년도처럼 언론을 볼 게 아니라 나가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나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 어필이 아니라 나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시장이 급변할 때는 언론도 느리고 통계도 느리고요. 현장에 나가서 중개사님이랑 직접 얘기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중개사님들이 바짝 굶어 있다가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급해요. 그래서 서로 경쟁이 붙기 때문에 이걸 네이버에 잘 안 올리세요. 심지어 취소를 치고 배액배상 치고 거래하는 분도 나오세요. 왜냐면 지금 죽게 생겼거든. 사람을 급하게 만들면 시장을 급하게 만들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은 현장에 나가서 시장을 확인해야 되는 기간이 지금이에요. 언론에 나오고 그리고 통계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지나고 나서 배울 게 없어요. 이번 시장은 그냥 지나보낼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공부해보고 아 시장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지금 시장은 이런 모습이구나를 직접 나가서 알아보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걸 계속 어필을 드릴 겁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